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9월 12일 월요일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좀 푹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도 증시가 이제 오늘 휴장이고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 어, 영상을 일단 찍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요. 일단 지수 흐름부터 좀 확인을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 5가지 네오오토, 모다이너칩, 화신, BH, KSP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건데 이번 주 관심 종목 보기 앞서서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부터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금요일에 갭으로 출발을 해서 2%대 지금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하락한 거에 대한 약간 기술적 반등 수준의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5일선에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 장이 개장을 하면 이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 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우하락하는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 적어도 횡보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추세 하락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와줬으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저항 먹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리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렇게 돌파해주고 올라가 주는지 올라가 주면 다시 추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말씀드린 횡보장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온다면 다시 바닥 보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보면 코스피도 보시면 지금 여전히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 속에 있고 아직 이 추세를 벗어나주지 못하고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락을 멈추고 다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지 약간 짝꿍댕이 형태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던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맞은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추세 우상향을 하거나 이 횡보장으로 만들어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박스권 만들고 하락 옆으로 이렇게 파동 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박스권 만들고 하락 박스권 만들고 하락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박스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서 보인 이렇게 박스권이 아니고 파동을 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파동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짝꿍댕이 형태의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 주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5일선 지금 올라가 주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인데 일단 이 구간 지지가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 주면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구간까지 올라가 주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780선 위로 올라가 주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어, 지금 보시면 일단 이번에 6월에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고 보시면 다 RSI가 낮았고 지금도 사실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RSI가 13이면 엄청난 과매도권이죠. 보통 22하를 과매도권이라고 하는데 13이면 굉장히 낮은 과매도권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달 이 저점 과매도 구간에서 보시면 이때 RSI가 네, RSI가 8이었네요. 8.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RSI 30 정도에서 지금 또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가 줄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5가지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5가지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어, 일단 이번 주 미국 CPI 8월 CPI 발표가 있죠. 13일이죠, 13일. 내일 저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둔화됐을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예상은 둔화됐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예상치를 깨고 CPI가 높게 나오지 않으면 증시가 좀 안도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2차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발표가 만약에 이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수준에 맞게 발표가 되면 증시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 예상치를 깨고 높게 나온다면 다시 그 금리 인상 압박이 심화되면서 증시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오 오토나 모다이노칩은 괜찮은데 이 세 가지 화신, BH, KSP 같은 경우에는 음, 주가가 이 세 가지 종목은 화신이랑 BH만 볼게요. 화신, BH. 이 화신이랑 BH 두 종목은 지금 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태로 주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손절 라인 정해서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진입을 하실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 오토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오 오토 같은 경우에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상장하고 나서 이때 들어 올린 게 저도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평가 구간으로 좀 하락을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때까지. 그리고 나서 코로나 수준에서 이렇게 우하락 박스권 진행하다가 코로나 수준에서 저점 올리는 우상향 추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앞전 개매들의 물량을 다 받은 매집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통째로가 다 저는 매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코로나 전후 주가 수준인 이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나온 모습이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해준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돌파해주고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박스권 그려주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보조지표 이만큼이나 시켜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찔러주고 있는 7,900원, 8,000원대 라인, 이 구간을 지금 윗꼬리로 계속 찔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한번 받아먹는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기동 평균선들 정배열 상태고, 좀 가까이서 뜯어보면 이 매집봉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고, 지금 장기동 평균선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으면서 음봉 하락이 나오면 그 음봉을 먹어치우는 양봉으로 다 밀어 올리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가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인 7,000원에서 7,300원 정도 되는 라인,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와주면서 이렇게 지금 이 구간 저항 맞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올려주고 박스권 만들면서 한 번 더 쏴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간은 손절 라인이 짧은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기에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업 분석 리포트를 좀 보면, 네오오토, 코스닥 제조 자동차 쪽이죠. 그래서 시총 한 600억, 대주주 지분율 50%인데 대주주 지분율은 10%에서 30%대가 제일 괜찮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대주주가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유동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세력이 매집하는데 기간을 좀 오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유동 주식이 좀 큰 게 좋은데,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비중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자동차 부품 중 변속기, 기어 이러면서 수소 전기 및 하이브리드 중심의 자동차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재무도 보면
꾸준하게 매출 나와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유보율도 괜찮고, 빨간 게 없죠. 일단 재무제표에 빨간 게 없기 때문에 재무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이 네오오토 같은 경우엔 전기차 변속기 시장 확대 및 현대차 미국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모다이노칩. 모다이노칩은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려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 기업 분석 리포트 보면 코스닥 전자장비 및 기기 시총 3천억. 여기는 그 대주주 지분율이 조금 더 높죠. 80%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유동 주식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보면 세라믹 소재 전자기기 부품 및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 모다 아울렛이 있죠. 모다 아울렛. 그러면서 재무도 보면 뭐 꾸준하죠. 매출 계속 3천억 4천억대 나와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60억 100억 나와주고 있고, 재무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추세를 보면 일단 이렇게 우하락하고 있던 추세였는데, 이 추세를 코로나 때 기점으로 마찬가지로 우상향 추세로 돌린 듯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다이너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이 나온 체력이 갖다 붙인 재료가 뭐냐? 소니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소니 협력사라고 해서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차트 보면 코로나 때부터 해서 거래량 들어오고 차트 들어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저는 이것도 다 지금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뜯어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2,900원에서 3,000원대 라인을 지금 단기적인 바닥 구간으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정도에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네오 오토랑 비슷하게 이 몸통, 이때 음봉으로 밀렸지만 이 장대 양봉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던 이 4,000원 위 구간, 이 4,000원 위 구간을 계속 지금 찔러주는 모습으로 봐서는 이 구간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이 구간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보조지표 이렇게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 났고, 마찬가지로 음봉이 이렇게 좀 크게 나왔는데 다시 양봉으로 다 앞전 음봉을 다 먹어치웠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에 장기동 평균선들도 지금 모여있죠. 그러면서 구름대와 장기동 평균선 모두 돌파했기 때문에 3,700원 정도 되는 라인, 손절 라인으로 진입하기 위해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저점 이렇게 올려가지고 있는 추세죠. 저점 올려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받고 있는 구간은 앞에서도 여러 번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 돌파를 해주면 이 앞전 매물대가 있는 라인 한 4,500원, 4,500원에서 4,7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유지해 주는지 아니면 추세 하단에서 이 올라가 주고 있는, 만약에 이 추세 하단까지 눌린다. 이 추세 하단에서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화신. 화신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기업 분석 리포트 보면 코스피 운수장비 자동차 부품이고 시총 한 4천억, 대주주 지분율도 한 50% 정도 되고, 뭐 동사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2021년부터 현대기아차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인 아이오닉 5, EV6, 제네시스 GV60 등의 뭐 GMP 제품에 대해 공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에 이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등의 조향장치 주요 구성품 및 차체 구성하는 퓨얼 탱크 그리고 판넬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무도 보시면 2020년도에 적자였는데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 매출도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고, 올해도 약간 매출이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무도 2020년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이 화신 같은 경우에 이 단기적으로 뜯어서 보면 코로나 때 1,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0원 정도죠. 그럼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이미 바닥 대비 10배가 오른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면 크게 보면 이때 상장하고 고점이 뭐 3만 원, 이 앞에 2010년도 때, 2011년도 때 고점도 2만 원대인데 지금 이 정도 구간은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었던 거지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단기적으로 뜯어서 보면 지금 일단 이렇게 우하락을 시켰는데 이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들어올렸죠. 저는 이게 매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구간, 이 구간까지 지금 올려줬는데 이 앞전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미들 물량 받으면서. 그러면서 차트 단기적으로 뜯어보면 지금 바닥에 계속 이렇게 올라와 주고 지금 11,300원, 400원 정도 라인 되면서 여기 저항 맞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오면 바닥에서 이미 이때 10배가 올랐거든요, 거의. 추세 하락으로 이어져서 바닥에서 다시 매집하고 올리는 차트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바닥을 하락을 해줬는데 장기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추세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지금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다 정배열 상태죠. 다 정배열 상태고, 지금 일단 이 2020년 7월 고점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준 상태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전 전고 언덕인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 주고 있죠. 빠지지 않는다는 건 이 구간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바닥 대비해서는 10배 정도 올랐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조금 시켜주면 이 11,300원, 400원 정도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기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주봉으로 봐도 지금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죠. 저는 이게 또 매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거의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월봉으로 봐도 월봉으로 봐도 지금 추세 유지해주면서 올라가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신은 어, 바닥 대비 10배가량 상승했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상장 이후 고점 대비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구간에서 이 유의미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타이트하게 매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만원대 주가 종목인 게 있다면 저는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되는데 이 앞에 매물대 많은 구간, 그리고 이때도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를 해준다. 이 구간 돌파해주면 최소 15,000원 이상 보러 가지 않을까. 예, 15,000원, 16,000원 정도 보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정도 구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매매하실 수 있으면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어,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꼭 손절 라인 정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을 피하기 위해선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 언덕을 돌파를 해줘서 유의미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주는지,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주면 좋겠지만 다시 하락이 나와서 이 구름대 근처에서 다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 가능하신 분들만 진입하시길 추천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비슷한 종목으로 BH.
BH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IT 쪽이고, 코스닥인데 시총이 1조죠. 코스닥에서 1조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동 주식 수도 뭐 2,400만 주, 대주주 지분율 그렇게 안 높죠. 21%. 괜찮아 보이고, 보시면 IT 핵심 부품 뭐 FPCB 하면서 스마트폰 OLED, LCD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형 IT 제조업체들이 고객사로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14가 출시를 했는데 아이폰 연성회로 기판을 공급 중이라고 해요. BH가.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재무도 보면, 재무 보시면 빨간 게 없죠. 재무가 굉장히 좋죠. 매출액 진짜 꾸준히 성장해주고 있고, 올해 1조 5천억 정도 찍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1,000억대가 넘어가고, 재무 자체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차트 보면 이게 바닥 300원이었는데 지금 3만 원이 됐죠. 지금 10,000%가 올랐는데 100배가 오른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때 2016년 7월 이때 거래량 터치 치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는데, 이 고점에서 털고 나갔거나 흔적이 딱히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박스권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오면 쌍봉 찍고 다시 빠지거나, 아니면 쌍봉 찍고 조정 나오면서 이렇게 파동 주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구간이 마치 저평가 구간이었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14,000원, 15,000원, 그리고 3만원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 종목도 이때 거래량이 한번 튀면서 상한가가 나왔죠. 이때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때 보시면 이 구간, 이 고점 라인 구간, 고점 라인 구간을 한번 소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저점, 저점, 저점 점점 올려주면서 추세 우상향 해주고 있죠. 추세 우상향 해주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모든 이동평균선 다 정배열 상태고, 마찬가지로 이때 전고점 라인인 이 정도 되는 구간 최근에 돌파를 해줬는데, 돌파해주고 아래 꼬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나왔을 정도로 지금 3만 원대를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뚫고 나니까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 정배열 낮추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닥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박스권을 돌파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 3만 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이 종목도 매매해 보시기 괜찮아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꼭 손절 라인 정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유의미한 지금 역사적 신고가 상태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거. 2017년도부터 해서 거의 5년가량의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해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SP. KSP 차트 보면, KSP 먼저, 코스닥 제조, 조선 쪽이죠, 조선. 시총 한 900억이 조금 안 되고, 대주주 지분율도 지금 뭐 70% 정도 되는데, 그래도 유동주식 수가 적은 편은 아니고, 보시면 주력 제품은 선박용 엔진 밸브류,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일본 도시바. 고객사로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재무도 굉장히 매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재무도 안정적인 모습이고, 차트 보면 이 구간 거래 정지 기간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차트 한번 들어 올리고, 바닥권에서 코로나 때 이렇게 공격 매집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매집이 이렇게 상당수 포착이 됐고, 그러면서 단기 이렇게 낙폭 과대 구간 제외하면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반으로 쪼개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지지 저항 나오면서 약간 박스권 매집 진행 중이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이 선박용 엔진 밸브류를 제외하고도 성단조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최근에 그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2K9 전차 폴란드에 수출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형단조 부품을 뭐 공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호재성인 이슈가 꽤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차트를 지금 보면 이 구간, 이 코로나 때부터 해서 이 구간 여기까지 저는 공격형 매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고점으로 한번 이 앞전 여기 고점 물량 한번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추세 우하락 진행했다가 바닥 라인 이 구간 1600원 정도 지켜주면서 상승이 다시 나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또 이 근처까지 찌르는 갭상승 음봉이 윗꼬리 음봉이 나왔었어요. 8%로 시작해서 고가 15%까지 찌르는. 근데 이 윗꼬리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지만 이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그러니까 걔네들 물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6거래일 1, 2, 3, 4, 5, 6 지금 이만큼을 뺐죠. 거래량 없이 이만큼을 뺐는데 보시면 5%, 6%, 뭐 이때도 8% 이렇게 빼면서 저는 개미들이 타지 못하게 겁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어디까지 빠졌냐? 지금 빠진 라인 이 구간 보시면 충분히 위아래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어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론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2,400원대는 지지와 저항이 크게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해 보시기에는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동평균선, 모든 이동평균선 다 정배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 한 번 더 다시 추세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2,400원대가 뚫린다 그러면 한 2,100원대 2,100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지지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지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2,400원을 여기가 뚫린다 그럼 여기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 구간 손절 라인 꼭 잡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차트만 놓고 보면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바닥에서 이제 매집한 기간도 충분해 보이고, 여기서 한번 쏴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서 바닥권에서 한 번 더 매집을 하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은 매매하기 괜찮은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볼 건데, 제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네오오토 자동차 변속기, 모다이노 칩, 소니 전기차, 화신, 현대전기차, BH 뭐 스마트폰 OLED, KSP 선박용 엔진 밸브 이쪽이죠. 근데 보시면 다 신기하게도 최근에 다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그러니까 태주 위방원이라고 하죠. 조선 전기차 그쪽이죠. 지금 제가 차트랑 재무만 보고 보통 이 종목들을 먼저 가져오고 분석을 하는데, 이 종목들이 다 지금 현재 좀 증권가도 그렇고 여러 유튜버 분들이 얘기하는 태주 위방원,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쪽이죠. 약간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반도체 삼성전자 지금 추세 우하락 계속 진행되고 있죠. 추세 우하락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 쌍바닥 지금 지지가 안 나오면 더 빠져서 지금 5만 원 초반대까지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지금 마찬가지로 추세 우상향 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러니까 반대쪽 우리 지금 국내 증시 시총 상위 종목이죠. 현대차 지금 추세 뚫고 올라가지고 있죠. 현대차 지금 추세 뚫고 이평선 정배열 만들면서 올라가지고 있죠. 현대차, 기아, 기아 심지어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빠지지도 않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저점 올려주고 있는 추세죠. 저점 올려주면서 이렇게 약간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이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여기 바닥 찍고 이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보다는 많이 빠졌는데 바닥 찍고 지금 차트 돌리려고 지금 시도 중인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 국내 증시 견인하는 섹터가 반도체에서 어, 전기차, 전기차, 자동차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시총 순위가 바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데 어, 성장 동력이 되는 게 저는 앞으로는 전기차, 자동차 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차트가 선반영을 해서 현대, 기아 쪽이 지금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면 어, 주간 증시 이벤트 물가지표 대기하며 반등 모색 소비자 물가지수를 대기하며 반등 모색할 것으로 예상 오는 20일, 21일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물가 지표는 금리 인상 폭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은 연준이 0.75를 인상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미 지수에서 이미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이미 반영이 돼서 나왔죠. 그리고 0.75 인상을 계속 얘기를 했다. 8월 CPI가 예상과 달리 오름세를 보일 경우 연준은 예상대로 고강도 긴축을 나설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반대로 완화한다는 신호가 나타날 경우 주가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면 9월 달은 이미 0.75로 할 것 같은데 11월과 12월은 0.5나 0.25 이렇게 빅스텝이나 베이비 스텝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8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그러니까 7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둔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 지수 반등에도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진단했고 긴축이 종료되지 않은 데다 금리 인상이 경기에 반영되면 하반기와 내년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공포감을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음,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알았는데 지표 이외에는 영향을 줄 재료가 많지 않다. 이번 주에는 CPI, 화요일에 CPI 있고 수요일에 PPI 있고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 있고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있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12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또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가 휴장이죠. 국내 증시가 휴장이고 오라클 미국 기업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내일 밤 8월 CPI 발표가 있죠. 이게 13일에 화요일 CPI 발표 그리고 수요일에는 반대로 PPI 구매자 관리 지수 생산자 이게 예 그렇죠. 이게 생산자 이게 구매자 소비자죠 소비자 그리고 목요일에 소매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또 발표가 있고 고용 관련해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9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또 발표가 있다고 하죠. 이러면서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없지만 그래도 CPI, PPI, 소매 판매, 실업보험, 소비자 태도 지수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CPI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참고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뉴스를 가져왔는데 5만 전자 됐는데 B2 잔고는 늘었다. 이게 8월 말일 기사거든요. 이미 시간이 좀 지난 기사인데 보시면 직장인 뭐 30대 누구는 B2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다.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서 물타기 하다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신용융자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부담이 심해졌다. 우량주에 투자하면 안전할 거라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이자 부담도 부담이지만 반대 매매,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털어놨다. 이 반대 매매는 쉽게 얘기하면 채무 상환 기간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이제 증권 쪽에서 강제로 이 사람의 주식을 처분을 해서 이 신용융자, 이 빌린 거를 다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지 않아도 강제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기대감에 비투했지만 이러면서 7월 초 기점으로 증시가 반등하자 비투 잔고도 덩달아 증가해 지난 22일에는 19조 5천억까지 늘었다. 한 달 반 만에 2조가량 증가. 지금 거의 20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지만 신용 잔고가 늘어난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시총 100조 증발했다고 하죠. 이러면서 8조대에서 10조대로 2조가량 신용 잔고가 늘어났고 반대 매매 우려까지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투 주식이 반대 매매로 강제 처분되면 투자자 개인 손실이 증시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만큼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저도 사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가격대라 생각을 해. 5만 원, 5만 5천 원이면. 왜냐면 물려도 다시 이 가격은 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저가 매수세, 개미들의 저가 매수세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이 가격은 물려도 될 것 같다. 물려서 만약에 뭐 4만 원을 보더라도 5만 원까지는 금방 다시 올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매매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세력들이 이 개미들이 털리지도 않고 추가 매수하고 신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다 소화해주면서 올려줄까? 저도 그거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개미들의 신용 잔고가 빠지려면 삼성전자가 5만 원대를 깨는 하락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5만 원대 깨지면 5만 5천 원 깨지면 지금 보시면 이 자리 이 5만 5천 원대 깨지면 4만 7천 원 위에 중간 5만 1천 원, 5만 2천 원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을 하면 다시 좋겠지만 여기 추세 하락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 깨지면 한 번 더 한 판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 삼성전자가 5만 원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로 4만 원대까지 보러 갈지 아니면 5만 원대에서 반등을 해줄지 근데 최근에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나서 모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났던 적이 없는데 최근에 지금 역배열에 들어간 모습이죠. 더 가까이서 볼게요. 448일선이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 모든 이동평균선이 다 역배열 상태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최대한 신중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 구간에서 물을 타시기보다는 적어도 바닥을 여기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어줬으니 적어도 한 번 내지 한 번 정도 더 찍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 주면 이 전고 언덕을 넘어가야겠죠. 6만 원 위에 올라갔을 때 저는 물을 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추세적으로 장투를 견디기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물을 타셔도 괜찮겠지만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번 주도 이러한 이벤트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